힘드네, 힘들어. 어때, 문제 좀 풀어보니까 좀 풀려요? 어려워요? 어? 더 틀릴 수 있다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일단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좀 해봅시다. 질문은요? 37번. 잠깐만, 37번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면. 26번도 있어요. 자, 1026번부터 보시면 다음 2차 부등식, 자,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자 0보다 큰 이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우리 또 해의 조건 나왔네, 그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 부등식에서 해의 조건 나왔어. 뭐하라고? 수지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라고요. 근데 최고참 계수 연재 모르니까 모습 두 가지 다 그려봐야지. 그럼 우리가 가능한 것들이 어떤 건지 확인하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는 경우, 위로 볼록일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그려놓고, 자, 봐봐요.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자, 요게 X축보다 위쪽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 위쪽이 존재만 하면 돼. 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 말은, 얘 돼야 안 돼요? 돼요. 모든 해가 아니야. 그냥 해만 가지면 된다고. 그죠? 그 얘 가능. 얘, 얘도 가능. 얘, 얘도 가능. 얘, 요것도 가능이지. 왜? 위쪽에 존재하잖아. 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얘는요? 얘는 안 돼요. 얘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즉, 다시 말하니까, 아래로 발로 때는 무조건 가능하네. 그 말은, 그 A의 범위는 당연히 일단 양수는 다 되고요. 또 그 중에서 A가 음수인 것 중에서는 언제만 우리가 해가 존재한다고? 저 2차 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순간 우리가 해를 가질 수 있다고. 그치? 그럼 그때의 접근법은 또 우리 식 세우는 건 뭐? 판별식. 근데 이왕이면 제 짝수니까 짝수를 쓸게요. 자,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지. 이거 부동 하나 조심해야 돼. 큰지 작은지 애들이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죠?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겠죠? 따라서 이거 문제 풀어주면 되죠. 판별식 한번 써보니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이왕이면 우리 음수인 건 좀 불편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 라는 거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a가 음수인 것 중에서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이쪽만 만족하면 되는 거겠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현재 2차 부등식을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a가 0 될 일 있어 없어? 얘는 없어. 0일 때는 안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니까. 따라서 다음 해를 가질 때는 일단 0보다 클 때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또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됐니? 다음 몇 번? 30 몇 번? 37번. 2차 부등식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다음 부등식이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든 실수. 자,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5x 마이너스 a. 자, 얘네가 성립할 때 다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일단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얘 부등식 해부터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따라서 요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랑 얼마 사이?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1 사이 값, 그죠? 됐냐, 여기까지? 그 다음, 자, 요걸로 이제 볼 거야. 우리 이왕이면, 자, 요런 부등식 풀 때 내가 어떻게 하라 했니? 그치? 미지상수가 좀 보이면 얘만 냅둬도 넘겨버리라고. 또 이왕이면 우리가 그래프가 좀 양수이기 좀 편하니까, 자, 반대로 넘길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x일 거니까, 플러스 4x가 크거나 같아요. 얼마보다?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리 얘 그래프 알잖아. 우리 얘네는 다음 y는 a랑 y는 x제곱 플러스 4x랑 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다음과 같이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범위가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얘 그래프 그릴 수 있니? 뭘 고민해. 아래로 볼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현재 얘네는 x축과 어디서 만나고? x축과 어디서 만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인수분해 해보면 되잖아. 어디서 어디? 0이랑 마이너스 4랑 이렇게 만나겠네, 그죠? 그래프 그려놓고 다음 우리가 필요한 범위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즉 요 범위부터 요 범위 내에서는 다음을 무조건 만족할 수 있도록, 그쵸? 다시 말하면 요 거는 그릴 수 있겠네. x축과 평행한 직선일 거니까, 그치? 그럼 얘보다 무조건 노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저 파란색 직선은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겠죠? 또는 등호 성립되니까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 꼭지점 좌표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때가 가장 큰 값일 거니까, 그쵸? 따라서 요때 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그럼 좌표 대입해주면 그 값은 얼마더라? 꼭지점이 마이너스 4더라. 따라서 그 a의 값은 얼마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알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야지 문제풀이가 깔끔해져, 편해지고. 알겠죠? 그래프 안 그리면은 우리가 문제가 물론 풀릴 수는 있겠지. 근데 힘들어진단 말이야.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나중에가 힘들어져. 알겠죠? 자, 다음. 또 몇 번이었어? 63번? (1063번) 자,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네요. 한 변의 길이가 9인 직각 이등변삼각형에서 현재 그 빗변 위에 있는 점 P에서 각각 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겨지는 저러한 QR로 이루어지는 저 사각형의 넓이, 아니네요. 잠깐만.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P
Q, B, R. 자, 요 넓이는 두 삼각형 A, Q, P, 그 다음에 삼각형 P, R, C. 각각 얘네와 얘네의 넓이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한 거야, 지금, 그치? 그때 PR의 길이, 여기가 B, A, 실 건데, BR의 길이를,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A의 값에 곱은하고 물어봤네요. 그쵸? 그럼 일단 얘네는 얘보다도 커야 되지만, 결국엔 얘보다도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얘는 결국엔 뭐야? 연립부등식이야. 어떤 거? 현재 얘를 만족하는 부등식과, 두 번째, 삼각형. 뭐였어? PRC. 자, 요거보다 큰 부등식. 자, 이걸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일단 얘네들 넓이부터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가 A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얘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 나타내지는 이 삼각형들도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쵸? 닮음이니까. 따라서 여기도 A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세로가 9-A. 됐나요? 그럼 여기도 9-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됐죠? 한번 해볼게. 자, 직사각형 넓이는요, A 곱하기 9-A. 자, 요게 누구보다? AQP보다 크면 돼요. 그죠? 따라서 AQP의 넓이는 A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A제곱. 됐고, 다음 두 번째는요, 직사각형 넓이가 이번 누구보다 크면 돼? 얘보다 크면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A 제곱. 얘보다 크면 되겠네요. 됐나요? 요거 이제 풀면 됐는데, 자, 봐봐요. 우리가 당연히 또 도형이니까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문제 풀면 돼, 안 돼? 안 돼. 도형에서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 했어요? 길이는 항상 양수. A는 양수. 9-A도 양수. 요 조건까지 따라와야 된다 했잖아.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 해보면 일단 봐봐요. A가 양수니까 당연히 얘랑은 똑같은 수에 우리 약분해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지워버리고 해도 된다 그냥. 굳이 전개해서 우리 할 필요 없이. 알겠죠? 0이 아니니까. 그러면 2분의 1 A 넘어오면 2분의 3A. 얘가 누구보다? 9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럼 A는 누구보다? 3분의 2 곱하기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마찬가지 이것도 9-A는 양수라며. 9-A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A가 넘어가니까 여전히 얘는 2분의 3A요. 얘가 커야 돼. 누구보다? 2분의 9보다. 따라서 A는 몇 보다? 3보다 크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그려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그 A 값들의 범위는 0, 3, 6, 9. 해서 첫 번째 우리가 0보다 크고 얘네 둘 다 양수에 되는 거니까 얘는 9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두 번째 6보다 작대요. 세 번째 저 만족하려면 3보다 커야 된대요. 나왔네. 요 범위에 있으면 얘네가 저 두 개의 부등식을 다 만족하겠네. 따라서 그 A의 범위가 어디부터?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정리되더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가 4랑 5밖에 없으니까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2차 부등식 자꾸 풀려고만 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자꾸 이제 전개해서 2차 부등식 푼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가 A랑 9-A가 양수라는 거 아니까 약분해놓고 우리가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 그냥. 0 아닌 거 확실하니까. 그쵸? 오케이?
심지어 양수니까 부동산도 안 바뀔 거고. 다음 67번이요. (1067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2배 1-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은 0. 자, 다음 방정식 2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 일단 실근 가질 게 뭔데요? 실근 가져야 될 조건. 실근 판별식이 크다? 작다? 그치, 크거나 같다. 왜? 같은 것도 중근이지만 그건 실근이라 했잖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일단 써봅시다, 그러면. 판별식. 자, 판별식은요. 이왕은 짝수.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일 거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왜? 아니에요. 이거 적었어? 아니에요. 아니야? 오케이. 그럼 계산해볼게요, 이제. k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k제곱이니까. 자, 2k제곱.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ak. 그러면, a 마이너스 2k.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 1, 여기도 1,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만족해라. 그죠? 또 해에 대한 조건 나왔네. 뭐라고? 그리라고 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얘가 현재 누구보다? x축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돼, 안 돼? 모든 k에 대해서. 여기 k야, 지금. 알겠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k가 존재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돼요.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접하는 것까지 괜찮네요. 마찬가지, 이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쵸?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얘 뭐라고? k에 대한 2차식인데, 얘네가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판별식이, 이왕이면 그냥 써봅시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니까 16. 근데 이거 두 조건을 만족하려면 0보다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작거나 같다. 실근 아니잖아, 그쵸? 헷갈렸는데 위에 따라서 큰 게 아니야, 이거는. 판별식은, 알겠죠? 이게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부등식 하다가 그래프 그려놓고 위쪽에 있으니까 크다, 아래쪽에 있으면 작다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판별식이랑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많이 헷갈려 하니까 조심해야 하세요. 알겠죠? 따라서 이것도 또 그냥 하지 말고 넘겨버리면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제곱이 16이니까 그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죠. 그럼 작은 거니까 또 우리는 4일까? 됐어요? A 값 나왔네, 그러면. 잠깐만. 갑자기, 뭐니? 맞아요. 맞지? 내가 위에 거 봤어. K의 개수 물어본 줄 알았어. 갑자기 왜 K의 개수가 왜 나오나 그랬네. 됐어요? 또 질문! 70번.
70번. 어? 왜? 어? 왜? 아, 여기 유형 어. 이제 푸는 방법 다 이렇게 그걸 했는데 어. 바로 나오던데. 이게 자꾸 보면서 풀면 안 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 자, 이때 다음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우리 또 얘기하고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음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거네, 지금. 그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모르니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 이왕이면 얘가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뜻은 무슨 뜻인 거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게 음수라는 얘기야? 알파가 음수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양수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다음 두 번째. 자, 음의 절대값보다 양의 근이 더 크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 말 그대로 음의 절대값이 베타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근 부호가 다르면 곱한 값은 항상 음수라는 건 알지만 더한 값은 우리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치? 대신에 우리는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했을 때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 음수? 양수. 됐나요? 그럼 얘는 뭐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용해주면 각각의 부호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해보자고요.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 개수분의 x의 개수일 거니까 k-1 곱하기 k-2 얘가 0보다 커요. 또 두 분의 곱은 당연히 음수일 거잖아.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a분의 c 상수항. 자, 얘가 음수예요. 요거 구하면 되죠. 됐죠? 근데 또 이왕이면 이제 부등식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자, 여기서 그 k는 얘는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 양수일 거니까, 그치? 양변 나눠도 상관없겠네. 그 여기서는 k-1도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따라서 k의 값을 몇보다? 2보다 크면 되는 거지. 됐나요? 물론 다 각각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양수라는 조건만 알고 있으면. 알겠죠? 됐어요? 이거 흰색 분들 갖다 놔야겠네. 두 개나 썼네. 또 저 질문 있니?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쭉쭉쭉쭉쭉 이제 가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랑은 조금 결이 이제 다를 거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마 최근에 너네가 배웠을 거야. 순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용어 자체는 처음 들어보지만 우리 경우의 수에서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을 때 그 5개의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거 했었잖아, 그쵸? 경우의 수. 그런 거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항상 경우의 수 들어오면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경우의 수 나왔을 때 걔네들을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애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사칙연산 하는 방법부터 좀 알려주고 갈게. 알겠어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여기서 요거를 좀 알면은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친구들이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오 마이 갓. 자, 보세요. 자, 여기 흰색 분필 3개가 있어.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자, 우리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결국엔 봐봐.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걸 뽑았냐. 즉, 나오는 결과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얘 뽑았어. 자, 얘 뽑았어. 같아, 달라? 같지. 똑같이 흰색 분필이잖아. 결과가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 3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흰색 분필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경우의 수는. 그 우리가 어떻게 배웠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하나를 하나하나 시행하고 관찰했을 때 나타내어지는 결과값이란 말이야. 결국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뽑을 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3개니까 3가지요라고 하지만 그 얘를 뽑았는지 얘를 뽑았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그 결과는 어때? 전부 다 흰색 분필 똑같은 거죠. 자, 요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다 전부 다 어떻게 했었냐면은 다 이런 멘트 봤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분필 3개를 뽑은 건데 서로 다른 분필 뭐 몇 개 중에서 자, 이렇게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저거를 그냥 맨날 나오는 거니까 뭐 생각했지만 요게 이제는 얘네처럼 다른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뭘 볼 줄 알았냐면 그 차이를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냐, 요거에 큰 힘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다시 복구해놓고. 자, 그럼 다시 봐봐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있대. 자, 다음과 같이 또 3개의 분필이 있어, 똑같이.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방법은 당연히 3가지 이거는. 주황색 분필이 나오는 경우, 초록색 분필이 나오는 경우, 노란색 분필이 나오는 경우 3가지. 근데 아까는 전부 다 흰색 분필이 나오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죠. 알겠죠?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 요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보통 언제 하느냐? 자, 우리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세워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서랍장이 있어요. 자, 보통 서랍장에는 우리 엄마들이 맨날 너네들 옷 정리 한번 해줄 거냐, 그치? 혹시 본인이 옷 정리한다, 손? 없구나. 엄마가 다 해주는구나, 그치? 그럼 보통 옷장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속옷들만 모아놓고 또는 얇은 반팔티, 여름 옷들만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셔츠나 이런 것들 모아놓고 겨울 두꺼운 옷들을 이렇게 모아놓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심심해서 우빈이가 어느 날은 방학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아, 너무 할 게 이제 없는 거야.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옷이 몇 개인지 다 세고 싶어.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꺼내놓고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다 세니?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여기 서랍에 몇 개 있는지 판단하고 여기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여기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여기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할 거잖아, 그쵸? 그 다음 어떻게?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즉, 말 그대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더하기를 하는 경우는 언제? 지금 얘네처럼 분류했을 때
분류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얘와 얘는 더해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방정식에서도 보면 이거야. 우리 방정식에서도 자, 요거 했을 때 그 x를 어떻게 했어? 분류했잖아. 얘의 x 값이 양수일 때와 얘 x 값이 음수일 때 분류해서 구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x 값, 이때 x 값 각각 구했다고. 이거 둘 다 통 합쳐서 우리가 근이라고 불렀던 거라고. 마찬가지 경우에서 똑같아요. 경우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분류를 했다라면 이때 경우의 수랑 이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고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는 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또는 그런 말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문항적 표현만 봤을 때는 그게 맞아.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분류라는 작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더해서 최종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된다. 오케이? 다음 곱하기요. 곱하기는 언제 하느냐? 자, 이번에는 우빈이 너무 심심한 나머지 자, 우빈이가 민호한테 전화를 했어. 민호야 일로 와봐. 심심해. 좀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또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과자 고래밥을 한 3개를 사고 왔어. 3박스를. 그럼 이제 또 아직도 너무 심심해가지고 우빈이가 고래밥 보자마자 야 민호야 여기 고래밥 안에 있는 과자가 몇 개인 줄 아니? 전체 몇 개일까? 또 이게 막 세우기 시작한 거야. 그 민호는 뭐라고 하겠니?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러겠지. 근데 봐봐요. 자, 우리 고래밥 이 상자 안에 있는 당연히 얘는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다 동일하다고 우리가 만약에 예상된다라면 똑같은 게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면 여기 있는 거 다 세고 여기 있는 거 다 세고 여기 있는 거 다 세서 구할 거니?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구해? 여기 있는 고래밥의 개수가 50개야. 그러면 3박스에 있는 고래밥의 개수는 몇 개? 보통 150개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곱하기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경우의 수가 여러 번 나올 때.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곱하기를 배웠을 때도 그랬잖아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좀 간단히 우리는 곱하기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2를 총 4번 더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봤더니 전부 다 2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2 곱하기 4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릴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또. 자, 1, 2, 3,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우리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한번 볼게. 또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자, 10의 자리 숫자가 1일 때는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마찬가지 2가 올 때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3이 올 때도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이것들을 이렇게 싸그리 다 더해서 구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 2가지가 총 몇 개? 3번 나오니까 2 곱하기 3으로 계산할 거라고요. 알겠죠? 이거 괜찮니? 오빈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랑 곱하기랑 언제 계산만 잘 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 특별히 좀 요 나누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건데 그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거야. 자, 보자. 우리 연필이 있어. 자,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이제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샤프랑 볼펜 세트를 하나 줬어. 자, 모나미 거. 그 다음에 펜텔 거. 그 다음에 제트 스트립. 자, 이렇게 해서 선물 줬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우빈이한테 하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니? 필기구를 선택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6가지겠지. 모나미에서도 얘 연필을 줬을 거나 아니면은 볼펜을 줬거나. 그죠? 마찬가지 펜텔 거 연필을 주거나
폰펜을 주거나 Z스트링 연필을 주거나 볼펜을 주거나 6가지일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연필, 볼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어떤 회사의 제품을 줄 건지를 결정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모나미 거 연필을 주든 모나미 거 볼펜을 주든 그건 어떤 경우니? 똑같이 모나미 회사의 제품을 주는 거니까 같은 한 가지의 경우 쓰겠지. 맞니? 민호 왜?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모나미 거 연필을 주던 볼펜을 주던 얘네는 그냥 똑같은 한 가지 경우 쓰라고. 아까 흰색 분필 첫 번째 흰색 분필이건 두 번째 흰색 분필이건 똑같은 한 가지 경우더라고. 뭐만 봤을 때? 그 회사 제품으로 봤을 때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래는 그 6가지였었는데 마찬가지 여기에서 얘 같은 한 가지, 얘 똑같은 한 가지, 얘 똑같은 한 가지인 거죠. 몇 개마다? 얘 2개 갖고, 얘 2개 갖고, 얘 2개가 똑같은 경우에 쓰는 거잖아. 그치? 매 몇 개마다? 2개, 2개, 2개마다. 그쵸? 그 말은 그 6개를 우리 뭐로 나눠주면? 2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골라야 할 건지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그 나누기는 언제 한다고? 매 같은 경우의 수가 매 똑같은 한 가지의 경우의 수일 때 매 2가지마다 우리가 그 같은 한 가지의 경우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때는 뭐 할 거다? 나누기를 할 거다. 됐어요? 그럼 빼기 언제 하냐? 빼기 이제 우빈이랑 민호가 이제 너무 많이 했나봐. 이제 지겹나봐. 그래서 우빈이가 좀 귀찮아졌어. 아직 가 그냥.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뭔가 있어. 귀찮을 때 빼기 구하면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 동전, 자, 4개, 동전 한 번은 던질 거야. 아니다, 4개 던집시다. 자,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자, 그때 전부 다 앞면이 나올 그런 경우의 수는 아무로 쓴다면 앞면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치?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적어도 뒷면이 나오게끔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됐니? 그럼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는 거는 뒷면이 나오려면 그럼 뒷면이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또는 뒷면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뒷면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4번 나올 수도 있겠죠? 맞니? 그럼 우리 이거를 이런 경우 구하고, 이런 경우의 수 구하고, 이런 경우의 수 구하고, 이런 경우의 수 구해야 돼. 그럼 이걸 싸그리지에 분류했으니까 뭐 할 거야? 또 더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또 이게 귀찮아, 우빈이는. 그래서 아예 뒷면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뒷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치?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부터 총 4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는 그냥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좀 더 구하기 쉽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전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안다라면 거기서 얘만 빼주면 나머지 것들 나오겠지. 그때 우리가 이제 빼기 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빼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문항마다 적어도 라는 표현이 보였을 때 빼기를 한다 라고 보통 써있을 거야. 알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연산에 대해서만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그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구별만 잘 한다라면 앞으로 이제 경우의 수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봐야 할 거. 본격적으로 순열, 조합. 자, 얘네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 용어만 먼저 알아보고 오늘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자면요, 이거야. 서로 다른 몇 개인지 몰라. n개 중
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간단히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1, 2, 3, 4, 5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만 뽑아서 우리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이런 것들 우리 했던 거잖아. 그렇지? 우리 어떻게 했니 이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한다면 어떻게 했어? 전부 다 곱해서 구했던 거잖아. 그렇지? 이게 수련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걸 조금 기호화 시키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그죠? 몇 개가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냥 됐어요? 근데 걱정 마. 이 기호 잘 안 쓸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때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단 얘가 어떤 의미인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다시 얘 기호 뭐라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알겠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거고.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요거 기호부터 봅시다. 그래. 자, 이번에는 자, 저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5자리 수를 만들고 싶대. 당연히 그럼 여기에 들어야 될 거는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개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에 쓰여요. 근데 얘처럼 전체를 다 뽑아서 나열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5부터 즉 봐봐. 이 수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전부 다 어디까지? 1까지 전부 다 싸그리 곱한 거를 우리는 5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느낌표를 붙여서 쓰는데 요의 의미는 5 팩토리얼이라 읽고 팩토리얼. 그때 얘는 5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서 어디까지? 1까지 전부 다 싸그리 곱한 거를 저렇게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 거야. 오케이? 됐니? 힘드네. 자, 그럼 얘네도 그러면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로 좀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타내볼 수도 있겠을 거잖아. 현재 서로 다른 5개에서 우리가 3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니까, 그치? 그럼 만약에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싶다라면 당연히 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2 곱하기 1이 필요하겠죠? 그치? 근데 우리 마음대로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당연히 또 우리 뭐 할 거고? 나눠야 될 거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즉, 얘네는 분자는 5 팩토리얼. 나누기 분모는 2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이 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5인지는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치?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2는 이제 어떤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얘네 둘이 뺀 값이 요 분모의 팩토리얼을 얻어라. 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거 써보면은 얘 기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 해서 얘네를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팩토리얼을 나타냈을 때 n 팩토리얼 나누기 얘에서 얘 뺀 값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선으로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계산할 거야 주로. 알겠죠? 크게 다를 거 없어. 중학교 때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조합은 뭐냐? 조합은 마찬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마찬가지 이번에도 서로 다른 r개를 얘는 뽑는 경우의 수. 자, 요거를 그냥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우리 쉽게 말하면 학생 4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선택하는 것과 그냥 총수학번 2명 뽑는 것과 그 경우의 수가 달랐었잖아. 그치? 이쪽 써볼까요? A, B. 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아이고, 뭔 소리니? A, B, C. 자, 이렇게 있대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체육대회를 할 건데, 자, 달리기 선수로 나갈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순서까지 좀 고려해본다면, A가 첫 번째 달리고, B가 두 번째 달려요. 그죠? B가 첫 번째 달리고, A가 두 번째 달려요. 그리고 또 A가 첫 번째 달리고, 이번엔 C가 달려요. 그 다음에 C가 첫 번째 달리고, A가 두 번째 달려요. B가 첫 번째 달리고, C가 두 번째 달리고, 그것도 뭐 하느니? C가 첫 번째 달리고, B가 두 번째 달려요. 해서 우리가 그 순서까지 고려해본다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달리기는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달리기 선수만 선택하겠대.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경우의 수인 거지. A, B가 나가나, B, A가 나가나. 즉, 쉽게 말하면 이 4명 중에서 우빈이랑 민호가 달리기 선수 나가나, 민호랑 우빈이가 달리기 선수 나가나, 같은 경우의 수인 거잖아, 지금. 그쵸?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는 같은 경우의 수. 마찬가지, 얘 두 개 같은 경우의 수, 얘도 같은 경우의 수.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뭐라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선택하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단 나열해. 그 다음, 얘네가, 뭐라고? 매 같은 가지수잖아.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인 거잖아. 그치? 매 두 개마다 같은 한 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그쵸? 즉, 그래서 얘는 뭐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거지. 알겠어요? 왜냐면 얘는 두 개니까 그 두 개가 두 명이 일렬로 나열된 게 2 곱하기 1 팩토리얼 1인 거잖아. 지금 그치? 3명이었다라면 그럼 A, B, C 좀 나열해볼게. 선생님이. 자, A, B, C 요 경우의 수랑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C, A, B C, B, A. 자, 얘네는 일단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총 6가지 경우의 수겠으나, 그치? 근데 얘네는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는 경우의 수를 본다면 얘네 전부 다 못해. 다 같은 한 가지 경우 쓴 거죠. 즉, 그 3명을 마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매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고, 한 가지 경우로. 그쵸? 즉, 우리가 4명 중에서 일단 3명 뽑아 일렬로 나열했어. 그런데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전부 다 배열하는 것이 계속 매매 중복돼.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따라서, 근데 그 조합이란 개는 이렇게 계산하긴 하지만, 이 조합의 기호는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게 한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C. 라고 표현할 거야. 그 P는 퍼뮤테이션의 앞글자 P인 거고, 얘는 콤비네이션. 우리 알잖아. 콤비네이션 피자. 그게 뭐야? 여러 가지 재료를 어떤 순서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를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냐 그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뽑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했듯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단 나열해. 근데 그거를 나열한 것들만큼 같은 경우에 쓸 거니까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나요? 이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봤을 때 얘네는 우리가 팩토리얼의 팩토리얼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에다가 r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그냥 우리가 팩토리얼 어렵게 써서 그렇지 뭐 해주면 돼? A, B, C 중에서 회장, 부회장 선택할 거야. 아니면 그냥 달리기 선수 2명 뽑을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 일단 2명 필요하니까 그쵸? 그냥 나누기 어떻게 했어? 2 해서 똑같이 구했었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얘가 2가 그냥 2가 아니라 2 곱하기 1이었다는 거지. 알겠죠? 요 차이만 있던 거야. 결국 얘 계산한 게 결국 얘 계산한 거랑 똑같아. 결국 약분하고 보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호만 조금 새롭게 나온 거지 중학교 때 하던 거랑 크게 다를 거 없다. 라는 얘기.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요거 하면 끝이야 이제. 나머지 다 이제 유형별로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거고. 알겠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뒤쪽 우리가 하나씩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화장실 다녀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저 조합 쪽은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기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좀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려주긴 할 거야, 조합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만. 근데 일단 저 조합이랑 수녀는 같이 놓고 봐야지 조금 이해가 좀 돼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합 볼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일단 156페이지 1129번부터 보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 자, 얘네가 몇? 5 또는 6이 되는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봤대요. 그쵸?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는데? 1, 4 2, 3 3, 2 그 다음 4, 1. 자, 현재 얘네처럼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것들 있죠? 경우에서 하나씩 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1, 4, 4, 1, 2, 3, 3, 2 찾는 거 크게 뭐라 하지 않거든? 근데 웬만하면 선생님은 경우의 수가 얼마 없을 때부터 좀 우리가 그 규칙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연습이 돼야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왔을 때도 빼먹지 않고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나는 첫 번째 A란 주사위를 기준으로 한번 사볼래. 그래서 걔 주사위는 1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1일 때 나머지 주사위는 4. 그 다음 2일 때는 그 다음 주사위는 3. 그 다음 3일 때는 다른 주사위는 2. 그 다음 4일 때는 그 다음 주사위가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5일 때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 6이 나오는 경우는요? 방금 말한 대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면 두 번째 주사위는 5. 첫 번째 주사위 2면 4. 첫 번째 주사위가 3이면 3. 첫 번째 주사위가 4면은 2. 그 다음에 5면 1.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좀 경우에서 많이 나올 때도 굳이 여기는 이제 하나로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경우의 수 생각하면 된다고. 몇 가지 나오는지. 굳이 안 더해도 되는 거니까. 알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가 4가지 더하기 5가지겠네요. 됐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132번. 1부터 100까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건데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우를 선택할 확률을, 아니, 선택한 경우의 수를 물었어.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4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뭐 있니? 4, 8, 12. 그치? 근데 우리는 1부터 100까지니까, 얘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 몇 가지요? 25가지요. 그리고 6의 배수도 마찬가지에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네. 몇 가지요? 16가지요. 해서 그 두 개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여기서랑 여기서랑 중복으로 세진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 중복으로 세진 경우의 수는 몇의 배수?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그치, 중복되는 게 최소 공배수니까 12의 배수가 우리가 중복되겠지. 요건 빼줘야 되겠네. 알겠죠? 요 내용은 나중에 2학기 거면 집합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12배수는 몇 개? 8개. 요 계산하면 되겠네. 8이니까 33가지. 됐나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자, 다음 2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8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됐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또 고민을 해봐야지. 얘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수가 무슨 뭐라고? 개수가 가장 큰 문제. 그치, 개수가 가장 큰 것부터. 뭐 작은 것부터 상관없거든? 근데 개수가 큰 것부터 해야지 우리가 카운팅하기도 편하고, 그래야지 경우가 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x를 기준으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앞으로 자연수 또는 정수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노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팅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하나하나 세야 될 일이 더 많겠다라고 우리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방정식, 전 시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교육과정에 빠졌어. 근데 종종 시험 문제 나오긴 해.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처음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아직 아는 거고, 내신 대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도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거기서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거나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일일이 찾아야겠다. 즉 카운팅해서 노가다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 하나씩 셀 수가 있으니까. 유리수부터는 우리가 셀 수 없잖아, 그쵸? 따라서 자연수라 했으니까 x는 1부터. 그러면 y 더하기 z가 몇이 되는 거니까? 6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그 y랑 z는 1부터 몇 가지? 5까지. 그때 따라 나오는 z는 당연히 순서상이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수 몇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5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얘네처럼 하나하나 안 찾아봐도 되는 거니까. 순서를 찾으면. 알겠죠? 다음. x가 그럼 2는요? 그럼 y 더하기 z가 몇이 돼야 돼? 그때는 4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건 몇 가지니?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2, 3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네. 그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숫자를 쓸 때는 1부터 생각하는 게 가장 쉽거든. 왜? 마지막 숫자가 결국엔 개수가 돼버리니까. 알겠죠? 그 다음 x가 3일 때는요, y 플러스 z가 그럼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네. 그쵸? 따라서 얘는 뭐밖에 없어? 1, 1. 한 가지. 따라서 다음을 만족하는 숫자 몇 가지? 9가지. 됐어요? 다음 1140번.
자,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세 자리 자연수를 찾을 건데, 그죠? 여기 100의 자리 숫자는 누구? 홀수. 10의 자리 숫자는 누구? 소수. 임,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대요. 그럼 짝수라는 얘기는 여기가 뭐가 와야 되느니? 0, 2, 4, 6, 8. 짝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니? 끝났네, 뭐. 그 홀수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 3, 5, 7, 9. 5가지. 소수는 몇 가지? 2, 3, 5, 7. 4가지. 짝수는 방금 전에 했잖아. 몇 가지? 5가지. 끝. 여기서는 그냥 자연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중복돼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자, 우리 1141번 보시면 여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우리 다항식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각각의 항에서 하나씩 항을 꺼내는 거라고. 맞아? 항 전개했을 때 항 몇 개 나올까, 얘네는? 12개? 그치, 12개네. 3개네. 4개, 4개인 줄 알았어. 앞에 거 3개, 뒤에서 4개니까. 그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앞에는 3가지, 뒤는 4가지. 그럼 그 중에서 결단코 지금 보니까 문자가 겹칠 일이 전혀 없을 거고, 동량 나올 일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12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곱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이 문제도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다음 1145번. 자, 1145번은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90의 양의 약수. 얘를 B라고 하겠대요. A 더하기 B.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아니? 기억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그치, 소인수분해 한놈우.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 그렇지. 따라 약수의 개수 몇 개? 2 곱하기 4. 맞아? 지수에다 1 더해서. 그죠? 마찬가지 얘도 한번 해보면 90은요 9 곱하기 10이니까 10은 2 곱하기 5고 9는 3제곱이고. 그죠? 그럼 따라서 얘는 지수에 1 더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겠네. 더 하면 되겠죠? 됐니? 자,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보면은 우리가 또 뭘 찾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약수를 좀 찾고 싶은 거야. 그 약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얘네가 2 곱하기 4가 나는지부터 생각해보면 얘네들의 약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2의 약수는 1, 2. 3 세제곱의 약수는 3만 곱해졌으니까 3, 3제곱, 3세제곱. 이런 것들이 약수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약수와 약수를 셀이 곱해버리면 얘네가 전부 다 54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걔네들은 2 곱하기 4짜리의 표를 만족하는 그런 경우의 수인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4가 됐던 거고.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우의 수 하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 접근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이거야. 1, 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찬가지 지수로 좀만 생각해보면 얘네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어요. 그럼 1, 2라고 하는 거는 3을 곱했니 안 곱했니? 한 번도? 안 곱했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얘는 3을 한 번도 안 곱했어요.
즉 지수에다 0을 써버리면은 제가 1이라는 뜻인 거야. 알겠니? 마찬가지 2를 한 번도 안 곱했어요. 1이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요. 우리가 54의 약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엔 얘와 얘의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그치? 2 곱하기 3, 그 지수 자리가 몇인지에 따라서 그 약수가 정해지겠네.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는 얘가 최대 1인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는 0 아니면 1,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지수도 보면은 최대 지수가 3인 거니까 얘는 0, 1, 2, 3, 넷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얘는 네 가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이게 왜 했냐면 만약에 그럼 이렇게 물어봤대. 자, 양의 약수 중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이 많아지지, 이제. 그치? 그럼 다 구해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네는. 어차피 우리가 그 약수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겼다며? 소인수 2랑 3으로 곱한 꼴로 생겼다라며. 그때 지수가 뭐가 들어가는지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인 거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3의 배수란 얘기는 누가 결정하는 건데? 소인수 누가 결정하는 거야, 3의 배수는? 응? 3의 배수. 얘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잖아, 3이잖아, 그치? 3이 곱해져 있으면 3의 배수고, 안 곱해져 있으면 3의 배수가 아닌 거고, 그치? 당연한 거잖아, 그쵸? 따라서, 얘가 좀 중요하다고. 즉, 얘는 상관없어. 여기에 0이 들어가든 1이 들어가든 상관없다고요. 근데 얘는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즉,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는 누구? 1, 2, 3. 그래서 몇 개? 6개.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 어렵지 않지? 근데 우리가 배수를 이제 약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수의 배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이게 신경 써서 보시면 경우수로 따져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알겠죠? 됐니? 자, 다음. 그게 이제 저 뒤에 49번에 짝수의 개수에 대해서 나오죠. 짝수란 건 얘 몇의 배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2배수니까. 그럼 얘는 소인수가 2가 좀 필요하겠네.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알겠죠? 다음 1150번. 요것도 또 할 얘기가 또 많지. 금액, 방법. 아니, 반대로 써볼까? 지불 방법 대 지불 금액. 얘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100원짜리 한 몇 개? 한 개가 있고요. 50원짜리 몇 개? 두 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몇 개? 자, 세 개가 있대요. 그쵸? 우리 지불 방법만 따져볼 거야. 설령 내가 지나가던 우리 민호한테 민호가 너무 배고파 해서 민호야, 자, 100원으로 깎아 사 먹어. 100원 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100원 줄 때 100원짜리 하나 줄 수도 있겠지만은 50원짜리 두 개 줄 수도 있겠지. 그럼 지불 방법 봤을 때는 걔네들은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지, 그쵸? 따라서 우리가 뭐 하면 돼? 얘네를 몇 개 냈는지, 즉 금액은 보지 않고 몇 개를 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요. 따라서 봐봐. 방법만 봤을 때는 100원짜리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 경우수 몇 가지? 두 가지. 50원짜리는요.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두 개 주거나. 맞아요?
몇 가지? 세 가지. 얘는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두 개 주거나 세 개 주거나 몇 개? 네 가지. 마치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지수가 0부터 들어간 것처럼 얘도 연계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그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 곱하기 3 곱하기 4.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불 금액은 문제가 생기지. 왜?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나 50원짜리 두 개 주는 거나 선생님 요즘 100원을 뭘 사 먹어요? 하고 이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똑같은 경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50원짜리 두 개 내나 100원짜리 하나 내나 같은 경우니까 그 중복되는 금액이 생길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환전을 해야 돼.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했어. 중복되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면 그때 어떻게 환전할 거냐?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환전할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 어떤 동전을 100원짜리를 얼마짜리로? 50원짜리로 환전할 걸로 바꿀 거라고요. 그럼 얘는 50원짜리가 몇 개 되는 거니? 두 개가 더 플러스 되는 거지. 100원짜리 하나가 50원짜리 두 개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겹칠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아까 했던 방법대로 지불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50원짜리 총 4개니까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10원짜리는요? 4가지. 됐죠? 그래서 5 곱하기 4. 됐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었어. 자, 민호야, 내가 돈 줄게. 해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줘. 그거 어떻게 니, 민호는? 열받겠지? 돈 준다 해놓고 주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문제 마지막에 나와 있을 거야. 영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 안 나와 있으면 영원까지 생각해줘야 돼. 알겠죠? 그럼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0개 내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빼주면 되는 거지. 영원 지불하는 거 한 가지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영원 지불하는 거 한 가지니까 하나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A, B, C, D 4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자, 다음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A에서 B로 가는 길은 2가지 길이 있고요. A에서 D 도시로 가는 건 3가지 길이 있고요. D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 길, B에서 C로 가는 거는 4가지 길이 있대요. 자, 이럴 때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A로 C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게 있니?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지만, 그죠? 또 어떤 경우도 A에서 D 도시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는 거네. 그죠?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 A에서 B 거쳐서 C 갔다가 다시 D 거쳤다가 A 거쳤다가 B 거쳤다가 C로 올 수도 있다고. 근데 방금 전에 뭐 했어?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복잡한 경우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경우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얘네는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딱 2가지 있겠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우리 뭐 했어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분류했지, 그치? 그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그럼 얘네들이 뭐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더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 이런 경우의 수는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길? A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길.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길? 4가지 길. 그 2개? 포함 되는 거겠네. A에서 D로 가는 거는요?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더하면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색칠. 색칠 공부. (1156번) 자, 이러한 도형은 우리가 색칠하겠대요. 자, A, B, C, D. 됐나요? 자, 이때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한다 라고 했고요. 전체 몇 가지 색깔이 있대요?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이 있대요. 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잠깐만.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나? 같은 색 중복 가능하나? 인접한 영역은 반드시 다른 색을 칠하겠다. 왜? 같은 색을 칠해버리면 같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A랑 현재 인접하고 있는 게 누구니? B랑 C죠. 그럼 B는 A랑 같은 색깔 칠하면 안 되고 C도 A랑 같은 색깔 칠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때 우린 중복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을 자, 빨, 주, 노, 초. 자,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니? 자, 그럼 이때 이런 것들은 하는 방법이 딱 첫 번째 있는데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먼저 보는 거야. 누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어? B 또는 뭐 C로 가도 되겠죠? 그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방금 B 나왔으니까 B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총 몇 가지? 네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인접한 영역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봐도 되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요? 세 가지. 왜? 빨간색 제외하고 칠해야 되는 거니까.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주황 색깔을 칠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네 가지, 세 가지. 그러면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요? 그치. C는 현재 B랑도 인접하고 있고, A랑도 인접하고 있으니까, 빨간색 안 돼요? 주황색 안 돼요? 나머지 노란색, 초록색 중에서 칠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그럼 노란색 칠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B랑 C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빨간색 안 돼요? 노란색 안 돼요. 대신에 주황색은 가능해요. 해서 몇 가지? 아니, 두 가지지. 그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끝.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 아까 얘기 안 했었구나. 자, 우리 팩토리얼 때 자주 나누니까 어차피 숫자가 엄청 막 무지막지하게 크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 5팩토리얼까지는 좀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자, 2팩토리얼은 어차피 2 곱하기 1일 거니까 얼마? 2. 3팩토리얼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잖아, 그치? 어차피 여기에다가 3만 더 곱한 거지? 얼마? 6.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딱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줍시다. 자주 나오니까 어차피. 그럼 요거 봤을 때, 얘는 4팩이네. 거기 2 곱하니까 48. 이렇게 바로 계산이 돼야 돼. 다음 1160번. 그치. 요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 자, 자물쇠 A, B, C, D가 있대요.
자물쇠 A, B, C, D가 있대요. 이때 여기에 각각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우리가 소문자 A, B, C, D라고 하자. 이때 4개의 열쇠를 임의의 자물쇠에다 아무나 다 꽂았어. 그래서 돌렸을 때 이 4개의 자물쇠가 전부 다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지금. 됐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얘네는 일단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노가다 떼야 돼. 노가다 떼야 돼. 해서 봐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A라는 자물쇠에다가 열리지가 않으려면 누구 꽂아야 되니? 어떤 열쇠? B를 꽂거나, C를 꽂거나, D를 꽂거나.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자물쇠에 B라는 열쇠를 꽂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경우의 수는 B는 또 누굴 꽂을 수 있는 거? A를 꽂거나 C를 꽂거나 D를 꽂거나. 그래 이제 문이 안 열릴 거잖아, 자물쇠가. 그죠? 그러면 A를 꽂았을 때 나머지는 열쇠가 누구니까? C랑 D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C 꽂으면 열리니까 얘는 무조건 D 꽂아야 되는 거고, 얘는 자동으로 C 꽂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꽂았을 때 다 열리지 않겠네. 이게 돼, 수지?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엔 B, C를 꽂았대. A 자물쇠에 B 열쇠 꽂고 B 자물쇠에다 C 열쇠를 꽂았어. 그 남은 열쇠는요? A랑 D지. A랑 D는 얘는 상관없는데 얘가 이제 상관이 있어. 얘를 만약에 A 열쇠 꽂아버리면 얘는 자물쇠가 열려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무조건 D 열쇠 꽂고 여기는 무조건 A 열쇠 꽂아야 되는 거지. 그죠? B, D를 각각 꽂았네. 남은 열쇠는 A, C. 그 C 열쇠 꽂으면 얘 열리니까 얘는 무조건 A 열쇠, 얘는 C 열쇠.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얘 3가지니까 얘도 3가지겠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원래는 다 수영도 하나씩 해봐야 돼. 왜? B 열쇠 왔을 때랑 C 열쇠 왔을 때랑 좀 달라지니까. 근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 A와 B를 서로 아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번에 A, C를 본다라면 C 열쇠를 꽂았을 때는 남은 열쇠가 누구? B. A, B, D. 근데 현재 얘는 B 자물쇠니까 B 열쇠는 못 꽂고 A 열쇠 아니면 D 열쇠 꽂아야겠네요. 그죠? 그럼 A 열쇠 꽂았을 때 남은 열쇠가 B랑 D니까 얘는 상관없는데 얘가 상관이 또 있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D 열쇠 꽂고 여기에 B 열쇠 꽂아야겠네. 이번엔 D 열쇠 꽂았을 때는 A랑 B 열쇠 아무거나 꽂아도 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상관없는 거고, 그치? 그 얘 열쇠 꽂았을 때는 얘가 자동으로 B, 얘는 A. 됐어요?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해보면 얘도 3가지 나올 거야. 해서 전체 경우수 몇 가지요? 9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어차피 우리 열리면 안 된다며. 그럼 어차피 A를 제외한 나머지 열쇠에다 꽂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다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 열쇠 기준으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경우의 수로 우리가 본다라면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네. 맞아요? 특정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그럼 걔가 발생했을 때랑 걔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랑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버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좀 생각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즉 무슨 뜻인 거냐면요. 현재 A 열쇠에는 문이 열리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자물쇠에다가 B라는 열쇠를 꽂았대. 됐니? 그럼 B 열쇠를 꽂았을 때는 얘네 기준 봐볼게요. 그럼 B가 A라는 열쇠를 꽂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쉬워. 그죠? 왜? 어차피 얘네 서로 바꿔서 꼈으니까 이 얘네는 뭐냐면 C, D가 서로 바꿔서 꽂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에서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바꿔서 꽂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B 열쇠를 꽂았는데 A라는 열쇠를 꽂지 않았대.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 각각 다 자기 열쇠를 꽂지 않는 경우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 얘를 마찬가지 A 열쇠가 꽂지 않을 거라며. 얘는 C 열쇠 꽂지 않을 거라며. D 열쇠 꽂지 않을 거라며. 그죠? 남은 게 지금 A, C, D인데 얘는 A 열쇠 안 돼, C 열쇠 안 돼, D 열쇠 안 돼. 그죠? 그거는 우리가 또 해보면 알겠지만은 3개짜리는 얘가 B 열쇠 꽂았을 때 나머지 A, C가 C, A만 게 안 되고, 그치? 얘가 C 열쇠 꽂았을 때는 A, B니까 A, B 밖에 안 되겠네. 그쵸? 2가지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다가 플러스 뭐 얘가 A 열쇠 꽂았을 때는 1가지, A 열쇠를 꽂지 않았을 때는 2가지. 즉 다시 말하면 A 열쇠에다가 A 자물쇠에다가 B 열쇠를 꽂는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 총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구했지만 결국에 C 열쇠를 꽂았을 때는 그 다음 B를 보지 말고 C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처럼 C 열쇠를 꽂았으니까 반대로 A 열쇠를 여기에 꽂았을 때 그런 경우는 B와 D를 자기 열쇠에 꽂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몇 가지? 2개를 서로 바꿔서 꽂는 거는 1가지였잖아. 그치? 맞아 여기? 그 다음 이번에는 A를 꽂지 않았을 때를 구하고 싶대. 그 C 열쇠는 A 안 꽂고 B 자물쇠는 B 안 꽂고 D 자물쇠는 D 안 꽂고. 그죠? 그 또 안 오는 것들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네. 그치? 그럼 그때는 3개를 서로 바꿔서 꽂는 건 몇 가지? 2가지였잖아. 그치? 그래서 한쪽 몇 가지라는 거야? 얘도 3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즉 다시 말해서 주체가 누구냐만 달라진 건지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가 어떻다? 똑같다. 즉 B일 때 3가지, C일 때 3가지, D일 때 3가지. 그래서 곱하기 뭐 해주면 돼? 3 해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이게 어차피 나오는 건 하나 다 똑같거든? 만약에 여기서 자물쇠가 하나 더 늘어났대. 자물쇠가 하나 더 늘어났어. 자물쇠가 하나 더 늘어났어. 그럼 볼게요. 또 봐봐. A 열쇠에는 B 열쇠를 꽂았을 때 또 뭐가 있니? 얘를 A를 꽂았을 때는 3개를 서로 바꿔 꽂는 거 몇 가지? 방금 했잖아. 2가지.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A 안 꽂을 거야? 다른 거 꽂을 거야? 얘도 다른 거 꽂을 거야? 다른 거 꽂을 거야? 다른 거 꽂을 거야? 그럼 이번에 A 안 꽂았다는 거는 4가지를 서로 다르게 꽂는 거네? 근데 우리가 구해봤으니까 몇 가지였어? 4개 다르게 꽂는 거네. 그렇잖아. 9가지. 맞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현재 B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11개였으니까. 그럼 C도 마찬가지 몇 개? 11개. D도 몇 개? 11개. E도 몇 개? 11개. 해서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봐봐요. 자, 요 문제를 우리 이렇게 해볼게. 홍길동 문제라고 한번 정해볼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기 열쇠를 못 갖는 자 이런 열쇠 문제들은
자,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대. 서로 다른, 자, 두 개가 있어. 자, 그때는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바꿔서 꽂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의 경우 수였고,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을 때는, 얘는 두 가지였고, 그쵸? 서로 다른 네 가지일 때는, 얘 9가지였던 거지, 그치? 근데 그 9가지는 우리 어떻게 만들어졌더니? 3 곱하기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우리 구했던 거지, 그치? 맞아요? 서로 다른 5개일 때는 마찬가지 A를 꽂았을 때 몇 개? 2개. 즉 그 2개라고 하는 거는 요 3개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플러스 이번엔 얘를 A 안 꽂았을 때 해서 4개를 서로 바꿔 꽂는 거. 거기에 나머지 B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다 똑같은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즉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거 2개 더하고 얘 곱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만약에 6개짜리가 나왔다 혹시나 거의 나올 일은 없거든? 많이 나와봐야 4개 아니면 5개야. 그럼 답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계산만 하면 돼. 그냥 찍기만 하면 돼. 바로 보자마자. 그 뉘앙스 봤을 때 자기 거 안 꽂아. 그냥 요거 했으면 돼. 그럼 바로 경우의 수는. 알겠죠? 6개일 때는 그 나머지 1개를 제외하고 얘를 바꿔서 꽂았을 때 그럼 서로 다른 몇 개를? 4개를 우리가 배열하는 거니까. 그치? 그 4개 배열하는 걸까요? 9개 더하기 얘 자기 자신 것도 안 꽂을 거야? 그럼 5개 배열하는 거지 지금. 그치? 몇 개? 44개. 됐니? 근데 그런 게 B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F일 때 총 5개. 알겠어요? 여기부터는 개수가 좀 많아지니까 거의 잘 안 나올 거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니까 얘네는 그냥 경우수를 외워버려도 돼.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임의로 자기 사물함에 갔을 때, 그 자기 가방을 사물함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 또는 10만짜리, 1000회짜리, 100회짜리, 10회짜리, 1회짜리 숫자가 있는데 이때 이 얘네가 적힌 숫자가 각각 1, 2, 3, 4, 5가 오지 않는 경우의 수. 즉 오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첫 번째 자리는 1이 안 오고, 두 번째 자리는 2가 안 오고, 세 번째 자리는 3이 안 오고, 네 번째 자리는 4가 안 오고, 다섯 번째 자리는 5가 안 오는 경우의 수. 그럼 5개를 또 홍밀동 문제니까, 그치? 그 뭐라고? 5개는 44개. 자연수. 알겠죠? 근데 이게 아니어도 돼. 이렇게 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차라리 경우의 수를 외워놓고 봐도 되니까 크게 그 뉘앙스만 우리가 좀 판단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큰일 났네. 일단 그래서 경우의 수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좀 설명이 길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쭉쭉쭉 나가고 아마 조합도 한번 했으니까 좀 기본 성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와서 조합도 한번 나갈 거야.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뒤쪽 풀어볼 수 있겠다 싶은 친구들은 문제 풀어봐도 돼. 알겠니? 그리고 선생님 필요한 것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게.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